아니면 이제 13호를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19호를 찾아서 19호거든요. 19호를 찾아서 일단 목심봉에다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주고 위아래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위아래로. 그 다음에 빼시고 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19호죠. 13호의 반지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19호로. 왜냐면 소송 후에 은점도가 수축하거든요. 은점도는 소송하면서 크기는 줄어들지만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은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으면 이 위에다가 먼저 이 위 부분에다가 이 19라고 써있는 위에 선 있죠? 그 위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먼저 하나를 종이를 감아주세요. 평행이 되게. 평행이 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걸 그대로 이제 종이를 감게 되면은 이렇게 어긋나게 돼요. 왜냐하면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이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얘를 평행이 되게 윗부분에다 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감고 이제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반을 접어주세요. 종이를 반을 접고 다시 3등분 부분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가운데 부분에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3분의 1 지점에 선을 하나. 요 첫 번째 선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감을 때 가운데 19로 표시했잖아요. 요 가운데 부분에다 놓아줄 거고 요 선은 점토를 마를 때 이게 안내선이 되는 거예요. 요 선을 따라서 점토를 감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다 놓고 평행이 되도록 말아주세요. 종이가 어긋나지 않고 선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풀로 붙여도 되는데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역시 코일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감아줄 건데요. 그럴 때 이제 비닐을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링반지를 제작을 할 경우에는 코일링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목심봉에서 코일링을 할 때는 이 굵기에 3.5배 정도 하시면 돼요. 여기 선 표시 있죠? 표시로 돼서 위에서 이렇게 대보셔서 하나, 둘, 셋 해서 3.5배 정도 되게끔. 그래서 링반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렇게 감아주면 돼요. 이렇게 감아주면 되는데 평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만지다가 모양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링반지도 저는 이제 비닐을 사용해서 이제 목심봉에다 감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 은점도를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닐을 이거 그냥 일반 이제 주방에서 쓰는 그런 비닐이에요. 채소 같은 거 보관하는 비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당히 이제 좀 자르셨어요. 한 10cm 정도면 될 거예요. 그래서 콜링을 하시고 나서 콜링하는 길이는 목심봉 그 직경에 이렇게 얹어 보셔서 한 3.3배나 3.5배 정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이 정도 3.5배 조금 못되게요. 그런 다음에 비닐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비닐 쪽 밀고 비닐을 접고 이렇게 잡아서 나란히 이렇게 놔주세요. 나란히 놔주신 다음에 비닐을 덮고 원하는 두께만큼 그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꼭 이 두께만 한다 하는 경우에는
종이 하셔가지고 넣고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자의 두께만큼으로 그렇게 은점도 판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두께만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나 이제 이걸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붓을 사용을 하셔서 갈라진 부분을 물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처음에 이제 점토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소량이기 때문에 나 조용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반죽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좀 많이 갈라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게 왜냐면 소량이라 그래요. 소량 점토라서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금방 친수성이 좋아서 물에 금방 이렇게 다듬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신봉 이 종이에다가 목신봉 종이 위에다가 이제 감을 때 물이 너무 번지르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형태가 자꾸 뭉개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을 이제 바르시고 나서 너무 번지르르 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비닐을 이렇게 잡으세요. 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윗부분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을 때는 종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처음에 감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한 번만 더 발라주세요. 너무 번지르르 하지 않게 종이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3등분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 선을 따라서 감아주시면 돼요. 감아주실 때 선을 따라서 이제 감아주실 때 어떻게 감냐면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렇게 감게 되면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으실 때는 위에서 딱 봤을 때 위 중간 윗부분에다 딱 걸쳐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니면 이제 그게 어려우시다 안 보이시다 그러면은 선에 맞춰서 얘를 점토를 딱 얹어 놓으시고 나서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그러면서 비닐을 벗겨 나가면서 아까 표시해 놓은 선을 따라서 점토를 이렇게 얹어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게 손으로 잡고 이제 저처럼 점토에 익숙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고서는 부져줘도 모양이 변형이 안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소량의 점토를 손으로 가볍게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비닐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형태에 변형이 없이 점토를 반듯하게 감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음새 겹쳐지는 부분이요. 겹쳐지는 부분을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사선으로 잘라서 남는 거는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걷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계속 갈라지거든요.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음새 부분 먼저 물을 이렇게 좀 발라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갈라진 부분에다가 가볍게 이렇게 쓸어주듯이 쓰다듬어서 갈라진 부분을 메꿔주세요. 계속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음새 부분은 약간 뭉개듯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조용하면서 이 과정마다 특히 건조 전에는 너무 많이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점도가 이제 무르기 때문에 손을 대면 될수록 모양이 변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토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처음보다 많이 갈라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물을 발라도 이렇게 메꿔지지 않는다 그러면 점토를 이제 조용하면서 약간 좀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시고 한 파달 정도, 파달 크기 정도 남겨놓으시고 윗부분에다가 발라주세요. 그걸 이제 물감 형태로 너무 묽지 않게 한 로션 물기 정도 그렇게 해서 농도를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반죽을 하신 다음에 붓으로 떠서 갈라진 부분에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지금 메꿔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물을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메꾸듯이 살을 붙여주는 거죠.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해서 붓질을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붓질을 할 수도 있고요. 붓은 가만히 있고 목심봉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부드럽게 다듬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튀어나온 부분 반듯하게 평행으로 안 되고 아까 이제 이음새 부분을 붓으로 눌러주면서 폭이 옆으로 삐져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잡아줄 수도 있고요. 잡아줄 수도 있고 나중에 건조한 후에 다듬어 주셔도 돼요. 근데 점토를 처음 다루실 때는 되도록이면 손을 많이 안 대시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 건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어느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10분을 건조해 주세요. 10분을 건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삿포로 다듬어서 평을 앞뒤로 갈아주면서 평을 맞춰주시면 돼요.